최근 미국발 급변한 관세 소식에 지금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미국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일시적인 안정감마저 깨지면서 S&P 500 지수는 1%에 육박하던 을 모두 반납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나스닥이 급락하고 현재의 상황이 불안정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부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그다음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달러는 지난 11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캐나다도 멕시코도 중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캐나다는 수입하는 제품의 약 155조 규모의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관세는 불법적이며 양국 모두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X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 놓은 플랜 B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했고요.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백악관의 중상모략과 우리 영토에 대한 간섭 의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두 나라가 이렇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발을 했지만 실제로 보복하기는 어렵죠. 상대는 선조국 미국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미국과 좀 싸우기 힘들지 않을까.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과 동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좀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서 중국도 10%의 관세를 지금 부과한다고 홍보를 받은 상태죠. 중국 정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대, WTO에 제소할 것이라면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상대로 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때문에 지금 모든 국가들의 반발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중국도 WTO에 지금 제소까지 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 불만을 표하고 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자기 문제 해결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을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도 공개할 정도로 사실상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모든 나라들이 이런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랜 A랑 B를 짜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성명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은 맞지만 지금 이런 관세 정책 같은 경우 모든 나라들에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관세를 너무 심하게, 관세가 뭐죠? 그냥 쉽게 말해서 세금입니다. 물건이라든지 수입 제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높게 때려버리면 당연히 뭐 우리가 믿지는 장사하려고 수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높게 맞아버리면은 상응하는 물가를 높이겠죠. 자, 우리가 1,000원의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세금을 20% 맞아버렸어요. 그럼 800원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건값을 올려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뭐 은행이라든지 미국 국채는 인기를 끌겠지만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관세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좀 불안정인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일가의 이제 포트폴리오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자, 여기서 꾸준하게 코인들을 투자를 받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이라든지 블래프트 비트코인,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트론, 체인링크, 에이브 등을 매집을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투자 모집 하고 있다. 펀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속내가 무엇일까? 트럼프의 속내가. 사업가 출신인 대통령 트럼프가 과연 본인의 자산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국익과 사익을 위해서라면 힘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관세 전쟁까지 벌여가면서 정말 실리 이익의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대통령이 자신의 일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펀드 자산을 내려가도록 보기만 할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비트가 좀 급락을 겪고 있는 게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좀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급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 관세 전쟁 이외에도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얼마 전에 FOMC 하신 거 다 아실 거예요. 주목을 모았던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첫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는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해요. 시장이 예상대로 동결을 한 거죠. 사실 금리가 좀 내려가 주면 그 시장에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반응이 왔을 텐데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딱히 시장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을 지키면서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경제 부흥 정책 일환 중 하나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관련도 있고 각종 이민자 문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을 지켜주면서 조금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에 논평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연준은 정치랑은 이제 관심이 없고 독립기관으로서 그냥 할 일만 하겠다라고 박은 거죠. 이런 파월 의장의 좀 몸을 사리는 스탠스에 트럼프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왜냐면 트럼프의 이제 취임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미국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데 이렇게 중립을 지켜버리고 독립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자 트럼프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막는데 실패했다. 파월 의장과 페드가. 그 다음에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도 끔찍한 일을 했다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또 예전에 대통령을 할 때도 굉장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가 반드시 저는 연준과 파월까지 좀 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과 파월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런 대통령의 기조 관점에 좀 반기를 내세운다는 거는 찍힐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질타, 좀 세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끔찍한 일을 했다. 아예 뭐 실패를 했다.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언론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고 비난을 하는데 밑에 아무리 독립적인 산하기관이라도 할지라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트럼프가 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정말 핫한 딥시크죠. 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에서 만든 오픈 AI예요. 미국에 오픈 AI 챗 GPT가 있다면 중국에는 그냥 딥시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글로벌 빅테크 AI 시장은 예로부터 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여겨져 왔는데 뭐 지금 월드코인 창시자, 그 다음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만 하더라도 1억 달러나 개발 비용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추정치라 조금 이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 이제 1,000억 원 이상은 써야 된다라고 여겨져 왔는데 얘네가 어떻게 했죠?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거의 동일 성능의 미국의 빅테크에 대적할 만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성능을 보면은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빅테크들 뭐 AI 산업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겪고, 이 지금 총망증 받는 기술주들이 하락을 겪게 되니까 당연히 나스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 관련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나스닥과 또 커플링으로 가주는 우리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딥시크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딥시크 등장 이후에 이 증시가 패닉에 빠진 것도 맞고 기술주가 좀 무너진 것도 맞고 AI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 맞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과연 이 가성비 좋은 중국판 오픈 AI 때문에 나스닥이나 비트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과정 속에서 오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 책임자는 딥시크와 비트코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트코인은 딥시크 관련 충격에서 회복할 것. 딥시크는 오히려 AI와 무관한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고작 이제 뭐 AI 기업 하나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하나 내놨다고 미국의 기술주들을 좀 위협한다고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 거거든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가 이따가 차트로도 보여드릴 건데 오르는 과정 속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하나의 재료로서 다가올 수는 있겠죠. 또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 근데 뭐 1세대 IT 기업을 이제 이끌었던 이런 대부호들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나이가 좀 한 70에서 이제 80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세계 뭐 공황이라든지 별의별 이제 다 겪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뭐 50대 뭐 베조스라든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 찬양론자죠. 누가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이러한 기업가들의 분석이나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만 짧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오늘자 뉴스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시카고대 교수 유진 파마 교수가 비트코인 10년 안에 영원된다. 이거 좀 웃긴 내용 같은데 그래도 좀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그래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출신이고 시카고대 교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영원에 수렴한다 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영원에 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매우 가변적인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어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 영원히 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 뭐 이런 말들을 해서 최근에 뭐 한 세네 가지 이 정도의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휘청휘청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 한 두세 가지죠.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각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발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스닥 하락, 기술주들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수많은 자금들을 좀 이탈하게 하는 그런 중인데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108K에서 지금 현재 93K를 가고 있는데 하락분이 뭐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지만 15% 정도 그냥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다. 원래 진짜로 많이 빠지면요. 여러분 일봉 보면 아시겠지만 21년도 68K 갔다가 다시 15K 마이너스 뭐 한 70%막 이렇게 빠져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지금 심리적인 그 다음에 시장에 좀 지지 반등이 되는 요 박스권 중단 라인 있죠? 8K 분을 지금 깼다는 거.
부분을 깬 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아쉽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는 건 지금 거대 자금은 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공포와 실망으로 인한 매물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번 하락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바닥 물량을 받아먹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킬 수 있겠죠. 중간중간 오는 이런 조정들에 흔들리게 되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와 나스닥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알파 전략 책임자 제프 박이 자기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관세는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지 비트코인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상승한다는 영구적인 결론이 있다 라고 말해주면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발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초래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제프 박이 얘기하는 건 트럼프의 1순위 목표는 10년물의 금리를 낮추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금리를 낮출까요?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예요. 부동산 사업가가 본인의 자산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1순위 목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집착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충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해야 할 자산은 코인이라고 계속해서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뭐 딥시크다, 관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흔들고 있더라도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총 3억 달러 이상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ETF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기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이 유입을 시킨 거죠. 대형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사들이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유입을 시키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기관 수요로 계속 오른다는 관점 말씀드려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앞서 설명드린 트럼프 일가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이미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당연하게 저는 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주목하는 코인들은 사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지 얼마 안 된 이런 상태에서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일가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펀드멘털 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늘 고점 64% 이상을 넘어주면서 좀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기관은 꾸준히 ETF를 매수하고 있다. 하고 있고 세력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니까 알트 강세장이 시장을 주도하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험 관련해서 영상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